제 교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이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하는 제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을,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 아이를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라고 표현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그동안의 교직 생활을 떠올리면 다양한 아이들이 기억납니다. 글쓰기를 잘한 아이도 기억나고, 선택적 한묵증이었던 아이나 수업시간 말썽을 부려서 많이 힘들었던 아이도 기억나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식이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느낀 바가 있어서 혼공,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아이가 매일 조금이라도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하며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예서는 제가 4학년과 5학년 때 담임을 맡았습니다. 초4 때에는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4학년 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는 13개를 틀렸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지난 학년의 기초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 맞거나 실수로 2-3개 정도 틀립니다. 13개를 틀린 건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항상 조용하고 별다른 의욕이 없었습니다. 친구 관계 역시 활발하지 않고 조용한 편입니다. 약간의 특징은 아이가 착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쉬는 시간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에게 책을 보도록 권했고 아이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면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2줄 이상 쓰기를 하고 발표력 신장을 위해 새소식 발표라는 걸 시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2번씩 독서 골든벨 퀴즈 대회도 합니다. 그 외에 국어 시간, 논리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하고 주요 과목 단원평가도 규칙적으로 봅니다. 스마트폰 좀 줄이고 공부하라는 말을 자주 하고 본인의 꿈에 대해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잔소리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서는 4학년 초반에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는데 차츰 제가 시키는 것들을 잘 따라오더니 4학년 2학기 때부터는 단원평가 점수가 상승하고 2줄 이상 쓰기나 새소식 발표도 이전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서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공개적으로 칭찬해줬고 아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초 담임을 맡았고 예서도 저희 반에 배정되었습니다. 5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는 예서가 단 3개를 틀렸습니다. 4학년 때에는 13개를 틀렸는데 1년 사이에 10개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5학년 학교 생활에서는 부쩍 자신감을 보이고 실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학기 담임선생님이 누가 되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고 중요합니다. 초등은 워낙 담임교사의 영향이 커서 새롭게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단원평가를 자주 보고 그 외의 활동들도 많이 해서 처음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서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 저와 함께 생활해 봤기 때문에 익숙하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독서 골든벨에서는 1학기와 2학기 총 4번 퀴즈 대회를 했는데 예서가 3번이나 순위에 들어서 상을 탔습니다. 딱 한 번 입상에 실패했을 때에는 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학이나 다른 교과의 단원평가에서도 실수로 한두 문제를 틀리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4학년 때에는 학습에 그다지 의욕이 없던 아이였는데 1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명확한 꿈이 생깁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통하면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꿈이 없고 무기력하던 아이가 1년 사이에 구체적인 꿈이 생기고 그 꿈을 향해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며 매일 공부합니다. 공부를 하니까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단원평가에서 7, 8개 틀리던 아이가 공부를 하니까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립니다. 4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13개를 틀렸던 아이가 5학년 때에는 단 3개를 틀립니다. 그렇게 변하면 가장 기분 좋은 건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저는 올해 충남 태안에서 아산으로 지역 이동을 하였고 상반기 태안에 가족 여행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맡았던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여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났고 그중 예서도 있었습니다. 6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니 6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는 단 2개를 틀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꾸준하게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교사로서 특별하거나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초등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이들의 몫입니다. 사실 초등 단원평가를 다 맞고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식이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맛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단원평가에서 50점을 맞는 아이가 다음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50점을 맞은 아이는 노력해서 다음 시험 목표를 65점으로 올립니다. 미리 시험 공부를 하며 노력하면 6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점을 받으면 아이가 와라, 나도 공부하니까 점수가 오르는구나. 그럼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칭찬도 받고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도 미리 준비를 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초등식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강요로 학원에 다니고 문제집을 풀어서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사춘기가 오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요?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데 초등식이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예서가 저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으로 지역 이동을 했고 다시는 예서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서뿐 아니라 예서 어머니까지 편지를 보내주셨고 함께 지낸 인연이 너무 감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예서에게 초등교사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고 나중에 학교 현장에서 다시 만나자며 그러면 그때에는 예서 선생님으로 동료 교사로 깍듯하게 존대하며 대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등식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키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예서가 특별한 아이가 아닙니다. 4학년 때에는 그저 보통 수준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 공부하여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맛봅니다. 이후 꾸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그게 쌓이면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아이들은 소수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 좋다는 걸 알지만 공부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눈앞의 스마트폰과 유튜브 유혹에 빠져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계속 미루면서 단순한 쾌락과 즐거움을 쫓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초등식이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로를 탐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예서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서의 꿈을 응원하며 중학교 때에도 지금처럼 본인 자신을 위해 파이팅하고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예서를 응원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하는 제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4학년과 5학년 때 맡았던 아이로 혼공, 자기주도 학습의 모범을 보여준 아이입니다. 꿈이 없던 아이가 저로 인해 초등교사를 꿈꾸고 실제 지금도 매일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 초등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갖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서는 지금도 잘 실천하고 있고 곧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아이들도 초등식이 혼공하는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년 후 예서가 초등교사가 되어 교단에 함께 설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